예,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민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둔 4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아니고 애끼는 의원님과 얘기 한번 해볼게요.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2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민주당 그냥 국회의원 아니세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요. 그 전이었나? 그때는 이제 지난주에 안 나오셨고 네, 그 전주에 총선 이겼다고 나오셨는데 네. 뭐 당연한 결과를. 근데 이제 이 민영배만 같아라를 어떻게 하실 잠이세요? 뭘 어떻게 해요. 삼성 때까지 가야지. 아니 전략기획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괜찮은데 맡고 있는데 맨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전략이라는 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생방송에서 출연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절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금 의견을 여쭙는 거죠. 자, 그렇지 이따가,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 예? 이따가 전략기획위원장 이야기 따로 있으니까요. 예. 그 얘기는 봐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죠. 가능하면 그걸. 예.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저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나와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받아버리면 아니요, 국회의원 민영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국회의원 민영배. 예. 예. 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참, 에휴 참.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 종이 꺼내자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지난주에 50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갑자기 방송 중에 런하는 그렇다 그걸 뭐 화제가 돼서 런대사 뭐 기차 시간 겁나게 늦어버렸네. 아따고 가버리셨잖아요. 아 그래도 마무리하고 갔잖아요. 간다고 예,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침에도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복장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프라임도 이미 다 그렇게 딱 짐작하신 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뭔가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영수회담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여야 대장들이 만나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저거 저렇게 해봅시다 하고 또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사전에 이른바 의제를 좀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합의가 되겠다. 요거는 안 되겠다 정도가 대략은 나온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걸 딱 놔두고 회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딱 만나서 그렇죠. 개탕을 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아니 그냥 무조건 듣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나도 안 거친데. 안 거칠어요? 뭐가 그게 거칠어요. 아 이제 좀 거칠어. 제가 당직 안 맡을 때는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하면 언론이 나니까. 또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없는 막말을 막말이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저를 성가시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야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별하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지금 이 나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뀔 상황이었으면 예전에 바뀌었죠. 그럼요. 아니 딱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총선 끝나고 나서 첫 반응이 뭘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첫 반응이 비서실장 시켜서 뭐라고 띡하고 총리 시켜서 뭐라고 띡하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야구 되게 좋아하나 봐요. 퀄리티 스타트 얘기가 나왔어. 나 진짜 어쩌고니 없어. 영어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혹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가끔 영어 쓰잖아요. 네. 근데 퀄리티 스타트란 말이에요. 요즘 한참 그 발음이 야구 제법 괜찮다고 국제무대에서. 요즘 기아가 동양인 1등입니다. 네. 아, 강규는 그래? 분위기 좋더라고요.
총선을 이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5월달 되면 기아가 무조건 1등 합니다. 이깁니다 기아가. 지금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어쨌든 없어서.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안 변할까. 자 오죽했으면 이거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저 공개 모두 발언 시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 걸 잡아서 그렇죠. 나가지 마시고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또 딱 꺼내서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또 언론들이 그러려고 만났냐, 뭐 빈손 회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제 없이 영수회담을 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무제한이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요구사항이. 그것보다도 할 말을 준비해서 그대로 전달한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총선 민심을 정확하게 딱 전달하러 갔는데 말할 기회가 없이 그 비공개 탭 85%를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비서실장이 시간 계산해봤대.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 한번 더 보여줘봐요. 요구사항? 요구사항이 저거거든요. 영수회담 요구사항이 이제 12가지, 13가지예요. 분야별로 국정운영 기조, 민생과 경제 살리기, 개혁과제 수행, 국민 의혹 해결, 외교 안보 기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의제를 협의가 안 되는데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우리가 뭐 되게 짐작을 다 했잖아요. 저거 이 위기 모면을 보려고 저 국면 전환용이다 이게. 아니 생각보다 많이 깨졌으니까 총선 때. 그러면 심판을 거세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고 몸의 방향을 틀든지 엎드리든지 바람이 세게 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피해 가야 할 텐데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하는 방법은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피해 가는 방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다가 엎드리든지 옆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좀 면적을 좀 적게 만들든지. 근데 하나도 안 한 거죠. 하나도 안 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는 그래서 문제는 아니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니까 원래 문제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고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떻게 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요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그게 지지율 방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23% 밑바닥으로 떨어져 확 있는데 떨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요구를 몇 개라도 들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구만 갖고 정치하겠다. 우리는 108석이 있지 않냐. 딱 그 느낌이었다고. 지난번보다 5석이나 늘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혀만 차고 끝날 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이러면 점점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력이 빠지면요. 정치하는 분들도 정치하는 영역도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이 위기가 정치 영역에서 오기보다는 오히려 민생은 결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서 곳곳에서 위기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정치력으로 감당 안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앞으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몇 수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전략기획위원회잖아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제 21대 마지막 국회가 열립니다. 네. 무조건 열리겠죠. 뭐 국민이 열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오전에다 오후 2시 20분이다.
조금 전에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왔어요. 예. 5월 1일에 제발 본회의 좀 열어주라고. 의장이 5월 4일부터인가 어디 간대요. 14일가 아닌가 동안.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을 좀 냈어요. 아니 국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 열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법정 사항인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뭐 날짜를 바꾸자 할지 언제 하자 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는 안 돼요. 의장은 어디 간다고요? 5월 4일 열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회의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가셨죠? 그랬죠. 나 미치겠네 정말. 김 예. 예, 김땡땡님, 아이 참. 땡, 예, 땡, 예.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영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해태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게요. 쪽팔려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열린다고 보십니까? 아니 오늘까지도 안 열려 그래서 저희들이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의장이 그냥 열린다고 하면 여는 거거든요. 이 의장이 지금 회의를 맡고 있는 셈인데 열어주시겠죠. 열어야죠. 예. 아, 열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최고의 관심사는 차상병 특검. 아 그래서 열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병대원 사건 정확하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봐보세요 그 상황이. 그 상황에서 해병대원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투입한 것 잘못했죠. 그래서 희생이 있어서 희생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보자고 조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죠. 그래놓고 그 책임자였던 국방장관을 도주대사로 만들었어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도대체. 제 딸이 자주 쓰는 말인데 배째를 할 때 어쩌라고 그러더만요. 어쩌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쩌라고요, 진짜.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총선에서 찐빡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참. 아니 세상에 말이 막히지 않아요, 말문이? 결국에는 저는 이게 소위 이제 저쪽 용어로 더 강성 국회의장, 더 민주당이 명분을 쌓았는데 역사는 작용 반작용에 올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태. 아 정말 이런 경우는 봐보세요. 자신들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충고하고 경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이 흘러가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혹은 중간에 임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못 채우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권의 담당자들 주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자갈까요? 그래 고생했다 잘 가라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로 지금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이 나라를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었다는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보도 보니까 GDP가 또 멕시코에게도 또 역전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보도는 아직 못 봤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탈리아를 넘어서 가지고 G8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봐보세요.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쪽은 이 국회가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심위원장, KBS 사장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원장, 방심위원장이 와 진짜 이런 야만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특위에서 현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의 연속이고요. 이게 아니 무슨 오늘도 EBS를 압수수색을 했대요. 맞죠. EBS에 도대체 뭐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의 수사권이 이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수사권 가지고 나라 유지하는 거예요. 국정이 수사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정치를 그렇게 시작해요. 참. 무슨 정치를 영수회담 하는데 네. 자기에게만 네. 85% 해요. 자, 어쨌건 21대 마지막 국회가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22대 때 국민들의 요구가 비파실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렇게 없어요. 당장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끝나자마자 미영배 의원한테 중책들을 맡기고 있어요. 중책. 예. 지금 최근에 이화영 진술회유 특별대책단의 단장이 임명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없고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그러니까 저 대책단의 이론들을 보면 면면이 아주 화려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 좀 얼만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네. 얼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기문란이거든요. 검찰의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있는 사실을 덮어버려. 기소 안 해버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을 혼내. 비틀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가기관이. 있는 그대로 하자고. 근데 왜 이재명 대표를 잡아들이려고 왜 회유를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좀 회유 당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오면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나 법원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법원에 가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실은 이 회유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무슨 술판이니 음식 연원이. 예, 연원이 연어하고 지금 소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은 연어 소주는 뭐 있었든지 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어 소주는 그냥 사람들 자극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건 그쪽에서 검찰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 할 거예요. 이야기를. 그게 아니고 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고 이를테면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하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위증을 회유해서 강요까지는 뭐 하여튼 회유를 해서 교사를 해서 위증을 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검찰이 종종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해. 지금도 해. 지금도. 정신 못 차렸죠. 정신 못 차린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저는 검찰총장이 거기다 대고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번에 오늘 단독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뇌물 받았다는 단독이. 진짜요? 어디 있어요? 네, 이따가 따로 링크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나왔어요? 난 유튜브 못 봤네. 채널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 예고가 돼 있는 상태. 아마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상황이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검찰들이 청렴 결백한 또 검사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 저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하나 더 나왔죠. 그러니까 검사 고위급 출신의 전관을 데려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만 해라. 그럼 당신은 플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죠. 저희가 내일 이 대책단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그 부분을 짚을 겁니다. 요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걸 확인하면 그 정관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정관 문제 나오니까 그분이 스스로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정관이 하고 밝혔잖아요. 그 정관이 몇 차례나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밝힐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내일 저희들이 그 대책단 회의에서 내놓고 요구를 할 거예요. 보나마나 검찰은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억지로 막 이거저거 갖다 짜맞추게 해가지고 아니다 그러겠죠. 예. 심지어 거기다가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말 그러면 네. 원래 관련이 있다고 송금을 했고 보고를 했다고 한 것도 100% 진실이냐?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상대로 해서 할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정치검찰 문제 있다고 정치검찰 사건 조사하지 말라고 특별대책단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참, 전 진짜 걱정돼요.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 뭐라고 변명을 할까?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맞죠. 그러니까 22대 어떻게 책임자라고 그럴까? 22대 가시면 의원님 등에 갖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법을 가야 돼요. 아니, 그거는 무조건 가요. 예.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유일하게 기소 못한 사건이 지금 대북 송금 요구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 기소할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만 해라. 이 사건 조작하다가 지금 딱 걸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총선을 그렇게 대표하고도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 제안하는 날 또 다른 건 하나를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이라니까요.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이래서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 끝이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푸나님.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빨리 얘기 잘 좀 해주세요. 방송 좀 부지런히 해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 그러니까 검사들도 몰락하고 국민의힘도 몰락하고 정치검사. 보수 정권도 몰락하고 그냥 자기들만 몰락하면 누가 뭐라 한대요? 정권이 무너지든 당이 몰락을 하든 언론이 망가지든 누가 뭐라 해. 자기들만 그러면 왜 온 세상을 정말 수렁으로 몰아넣냐고. 왜 발목 잡고 막 끌고 들어가냐고. 쪽팔리게. 그렇죠. 검사의 분야는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1%도 안 될 겁니다. 태생부터 문제예요. 네. 지금. 정권이. 참 그래서 우리- 오죽했으면 이런 특별대책단을 만들었겠어요. 우리 단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다.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셉니까? 그 세다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접근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서의 최고의 센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분노의 예. 표현이죠. 뭐. 하도 저한테도 무슨 뭐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표현 자체는. 네. 아니요, 이런 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뭐 이런 건 뭐.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 여기 와서 신조어가 많이 생겼는데 뭐 정치 검찰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참 부끄럽잖아요, 정말. 그러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앞에 붙어.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22대가 개헌되고 나면은 그 네. 추진 자체, 아마 그것이 결국에는 정권을 바꿔내는 저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들한테 아예 수사권 뺏자. 이 대책단의 목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진상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처벌, 징계 처벌하는 거. 그게 예. 이제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거 해야겠죠. 그 다음에 특히 검사 탄핵 같은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혁하는 거. 그래서 제도 개혁은 이성윤 당선인이 맡았고 특검 그 다음에 무슨 요 검사 탄핵 추진은 김용민 의원이 맡았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 사건 조작 진상조사는 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그 좀 검찰 출신으로서 개혁 의지가 있고 이런 걸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진짜 검찰을 제대로 된 검찰로 거듭나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혹시 우리 방송 모니터링 많이 한다 그래요. 저번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 인터뷰도 여기 와서 하시더만요. 모니터링을 저도 봤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검사 여러분. 뭐냐면 그냥 일개 공무원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무슨 비중을 윤석열 정권 때 70%였다고 봐요. 야당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 과정들 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공무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말고 수사 지금은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검사들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 한 줌 정치 검사들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요, 저 이재명 대표 요즘 어디 가서 검사라고 얼굴 낯뜨고 못 다닐걸요. 어디 요즘 혼인시장에 내놔도 요새 좀 안 좋을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사건 이런 거 말고도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고소고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괴로움을 겪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하나도 날라왔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죄 성립 요건이 안 돼. 근데 검사들이 억지로 기소해가지고 약식 명령이 왔더라고요. 아니 새날도 탄압 시작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검사 자체가 저쪽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 입장 곤란한데, 그래 이번에는 귀찮아서 정식 재판 안 가는 게 아니라 정식 재판 가기로 원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도 정치적인 성향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형사 사법 체계를 하여튼 대폭 손봐야 됩니다. 네. 시대 상황에 맞게. 자, 그러면 일단 아까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전략기획위원장이 뭐냐. 그 제목처럼 전략 짜고 기획하는 자리 아니냐. 이건 아닐 것 같고, 전략기획위원장 본인이 알고 계시는 전략기획위원장은 뭐예요? 대개 야당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게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빨리 갈 거냐, 그러니까 뛰어갈 거냐, 걸어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갈 거냐, 여기를 좀 피해갈 거냐.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거칠게 돌파할 때와 아주 지혜롭게, 여우처럼 지혜롭게, 그때 표현은 여시처럼이라고 했다. 제가 얼른 고쳤는데요. 여우처럼 지혜롭게 우회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나침반 역할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죠. 속도 조절, 강약,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돌아갈 때와 직진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상황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시네요, 보니까. 아니요, 음지는 아니고 모든 공개에 다 가니까 그 음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략을 내부에서 짜는 뒷받침. 거, 뒷받침하는 거.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일어나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도가 제 역할이죠. 22대 국회에서는요, 강약 조절, 민심을 동향을 살피면서 어떨 때는 이슈도 선점해야 되고, 어쩔 때는 민주당이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거 모든 것들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너무 오만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큰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혹시 혹은 가고 있는 방향에 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사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런 정도를 좀 정리해드리는 것 알겠습니다. 정도하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그 이번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4가지 태도. 지난주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게 아니라 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네, 거를 그렇죠. 새날에서 소개를 네. 해드렸어요. 저는 없었고. 맞다. 어디 제가 그러시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네. 대략 그런 방향이 이제 총선 민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일 과정에 관찰되도록 해야죠. 큰 방향은.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아이고. 민주당 전략 기획이 잘못되면 다 우리 의원님 탓인 걸로. 그런데 어.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뭐 책임을 네. 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최소한으로 이렇게 그냥 제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고 추미애 관심사인 국회의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총선 민심과 민주당 의원들이 쉐어링 일체화되는 거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다수가 지금 그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의 이거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원 지지자의 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제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워라라고 했다고 그때 뭐 소개할 때도 그런 게 나왔겠죠. 예. 그랬다고 저한테 또 이걸 이상하게 맥락을 다 거세하고 제거하고 그 낱말만 딱 가지고 와서 했던데요. 그 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도 그때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 태도와 같은 이 국회의장의 태도도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당대표, 국회의장,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분들 혹은 정치권을 대표하는 분들은 다 그런 정도,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데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협치를 지으라고 하면서 제가 협치 대신 민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추미애 당선자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원내에서 민심을 대표해라. 그게 원내대표 할 일이다.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민심을 대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장을 선출할 때는 민심이 반영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국회의장 투표권을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국회법에 제도가 안 돼 있어요. 민심을,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의원은 민심의 대변자 아닙니까? 대의기관에 뽑아서 보내놓은 거 아니야. 우리 대신해서 가서 일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잘 반영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원래 이것은 더 복잡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뽑힌 사람들이면 당연히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심을 반영해서 그렇게 자율에만 맡겨두기엔 좀 그러해요.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합당권에 대해서 가결됐거든요. 압도적으로 가결됐는데. 네. 그거 카톡으로 투표가 와서 당원들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뭐 당연히 뭐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적으로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 경선의 한 30%는 당원들 의사를 반영해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 만들기 나름. 그러니까 그때 그 오마이뉴스 기고문 끝에 보시면 PS 포스트 스크립트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따로 한번 쓰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직을 맡는 바람에 그걸 기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거는 당직 맡기 전에 해놓은 거라서 제가 했는데 그 전에는 원래 이제 제가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재선 주제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를 하거나 왜냐하면 민심을 대표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 민심이 이 대의자들에 의해서 대리인들에 의해서 잘 전달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뭘 못 믿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이나 네. 국회의장 경선을 할 때 너무 민심과 다른 결과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럼 또 잘못 뽑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매체가 생겨나면서 항상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나 국회의장 경선이 있을 때면 꼭 먼저 투표가 나와요. 지지층에서. 그런데 해보면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12만 뭐 한 20만이 투표했다 그러면 실제 저희 유권자의 뭐 1%? 1% 정도 되나요? 그리고 1%가 안 되죠. 1%가 훨씬 안 되겠네. 한 0.78%될 텐데 그거는 좀 특별한 되게 지향을 가진 분들이 유튜브 구독자잖아요. 가령 새날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친민주당 성향의 이렇게 당원 성격이 강하고 당원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일치하다. 이건 좀 아니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 게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강성이 있을 거고 굳이 말하자면 중성 뭐 약성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했을 그 부분은 때는 뭔지 특정 후보에 모르겠- 대해서 97% 나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예. 숫자는 훨씬 적어요.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층, 뭐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70%가 그분을 네. 찬성한단 말이에요. 네. 대략 일치를 해. 네. 이쪽 훨씬 더 강성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층 전체가 봤을 때 70% 이상은 지지하고 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전 제가 봤을 때 사기가 죽게 만든다. 그 제가 여러 경로로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게 이번에 한번 일치시켜 봐라. 그래 총선에 어떤 그 사기가 22도로 갈 수 있는데 에이 실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지금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투표권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아, 네. 아니 그럼 제가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니요, 묻지는 않을게요. 예,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당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입 느낌 주시면 안 된다고 안 생각해요. 되죠. 예.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22대가 열리면 또 과방위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아니 언론 보도에서 봤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보신 분이 없었는데. 그럼 과방위 가실 건 맞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과방위 저 말고 과방위에 너무 최적화된 분들이 이번 당선인들 중에 많아요. 뭐 기자 출신도 많고. 예, 그쪽 활동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어디 가고 오히려 싶으세요? 제가 안 가드리게. 저는 원래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산업이에요, 산업이. 아니면 제가 과방에 갔던 건 방송 이것도 있지만 제가 과학기술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산업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과학기술에 되게 호기심이 많고 과학기술이 제대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가 좀 예. 진보해 가는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유물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물론자. 과학기술이 되게 어느 사회에서든 네.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인류 역사를 쭉 보면 그 과학기술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당직 맡고 있으면서 또 뭐 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예, 특히 광주에서는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자기 역할 분담을 정해서 잘할 수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야, 광주 민주적으로. 8석 중에 유일한 재선이세요. 참. 그래서 예. 제가 좀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이 제안을 원래 제가 21대 들어오면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조직적 유능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조직적 유능함.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임위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전체적으로 가서 총화가 크냐, 성과가 클 수 있냐, 기대할 수 있냐, 알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광주 이번에는 조금 제 네. 입김이 좀 크겠죠, 더. 그러니까 광주 국회의원 8자리를 대표하는 그 뭐 약간 명예직 같은 거 맡으셨죠. 그래서 네네. 광주 출신들이 야 상임위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과방위에서 정말 개고생하신 분이세요. 저번에 뭐 이동관 문제, 이동관 방지법, 다음에 유일임 방심위원장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양반 지금 네. 제일 사고를 좀 많이 치고 있어요. 저분이 위증한 양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어가지고 네. 위증죄로 고발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좀 더 고민이 좀 있으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과방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언론특위의 위원인데 회의를 해보니까 쫙 나와서 현장 분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파워풀한 이 구성원들이 쫙 있어서 다 아시잖아요. 뭐 김현, 노정면, 최민희, 후덜덜하네, 후덜덜해. 김, 뭐 한준호 막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끼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어디를 내놔도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우리 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얼마큼 정도는 잘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게 우리 마무리 인사하시고 방송 마칠게요. 예. 아 진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부터는 그 파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파워 유튜버. 네. 그러니까 민영배 TV 구독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10만 점 넘겨보게요. 어떻게 좀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다들 말씀 좀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몇 파워 번만 유튜버. 좀 해줘보세요. 또 이재명 대표의 골드 버튼이 또 탐났구나 또. 아니 따로 그래야지- 작업할게요. 따로. 따로 작업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걸 네. 딱 가지고서 제가 필요하면 여기 꼭 안 나와도 즉각적으로 거기서 제 방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방송을 해서 파워 유튜버. 네, 방송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네. 저 아직 후원금도 안 찼습니다. 좀. 후원금은요. 우리 네. 5월 달까지는 우리가 안 걷기로 했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돈을 쓰셔갖고 요즘에 하루에 2끼밖에 안 드신대. 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 끼를 오히려 챙겨드려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고요. 자, 열심히 화이팅.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뭐 오고 싶으시면 안 오고 싶으시면 말고. 아니 안 오고 싶어서 보다도 네. 이거 계속해도 되나 싶긴 하던데.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알아서 그래요? 하십시오. 예. 자, 그럼 감사합니다. 따로 상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어쨌건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봬요. 됐죠? 새날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예, 감사합니다.